사람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과 난처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더니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버스를 타서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잔액이 부족하거나 외출 준비를 하고 밖에 나왔더니 지갑은 안 가져왔고 휴대폰의 배터리는 남아있지 않을 때 등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난처한 상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해외여행 중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도 다르고 말도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고 낯선 사람들에 대해 경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이겨내기는 쉽지 않고 공포심마저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외국인인 너에게 해준 가장 놀랍고 기분 좋았던 일은 무엇이 있어? 라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울릉도의 북서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반대편인 도동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 그곳에 가본 사람이라면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 거야. 그런데 길 건너 건물에 갑자기 누군가 차를 세우더니 그는 잠시 동안 대기한 뒤 내 쪽으로 차를 몰고 와서 우리에게 어디 가요라고 물었고, 우리는 번역기를 돌려서 도동이요? 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그는 우리에게 타세요 라며 차를 태워줬어. 그리고 이 사람은 경치 좋은 길로 갔는데 45분밖에 안 걸릴 거리를 2배나 걸려서 도착했어. 우리는 태아, 그리고 학포에서 그의 자동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며 해변까지 갔다. 그리고 그는 건물을 가리키며 저기는 박씨 집인데 소가 많아. 그리고 저것은 소똥이야. 라고 설명해줬다.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반 동안 우리만의 여행 가이드를 구할 수 있었어. 이후 도동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를 내려줬고, 그에게 점심을 사주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았어. 몇몇 할머니들이 근처에 있었고 그들은 그에게 구경시켜주는 중이냐 물었다. 그가 네 라고 대답하자 할머니들이 웃더라고. 나는 고맙게도 한국에서 히치하이킹을 몇 번 했었어. 하지만 이렇게 공짜로 섬을 둘러보며 여행 가이드를 해줬던 사람은 없었어. 아주 멋진 경험이었어. 너희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주민들의 무료 여행 가이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구경을 시켜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르게 보면 그들에게 한국은 외국이기 때문에 짠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며 많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오지랖이 발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자녀를 유학 보낸 사람도 많을 것이고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인들의 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한국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태워주는 차를 탈 수 있었지. 만약 내 나라였다면 절대 타서는 안 돼. 리암 니슨이 출연한 영화에서 딸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봐. 그것은 영화의 소재가 아니라 현실이야. 라며 한국의 치안은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이 해외여행의 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한국인들에게 호의를 받았다며 다양한 댓글을 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내가 신발 뒷면에 아직도 사이즈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버스 정류장에서 무릎을 꿇고 떼줬어. 전혀 주저하지 않는 것이 나를 감동시키고 놀라게 했다. 나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혼자 여행을 했어. 하지만 서울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도시였고 나는 길을 잃었다. 그리고 내가 당황하고 있을 때 한 그룹이 다가와 나를 도와줬어.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도움을 받았다. 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머리를 극적거리면 돼. 그럼 한국인이 다가와 도와줄 거야. 한국에서 구글은 필요 없어. 오로지 머리를 극적이는 행동만으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버스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어. 내 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고, 한 여고생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버스 정류장으로 찾으러 갈 동안 기다려줬어. 나를 기다리다 보니 그녀는 학원에 늦었지만 기꺼이 나를 도와줬다. 여전히 많은 내 친구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낯설어하며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항상 해외여행지로 한국을 추천해. 다른 이유 말할 것 없이 한국은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이보다 더 완벽한 여행의 이유를 찾지 못할 거야. 지난주 서울역에서 2개의 커다란 가방을 들고 매우 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 한 친절한 신사는 아무 말도 없이 나에게서 가방 중 하나를 들고 꼭대기까지 들고 가서 거기에 놓아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해. 그건 정말 놀라운 걸. 만약 여기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나는 그에게 달려가 제압할 거야. 거의 모든 사람은 훔쳐가려는 사람일 테니까. 또한 훔치는 게 아니라면 돈을 요구하겠지. 하지만 너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워. 대구에서 가야산을 등산한 이후 반대편으로 내려왔는데 갈 수 있는 버스가 하나도 없었어. 잠시 돌아다니다가 한 무리의 건설인부들이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고 나는 그들에게 대구에 가느냐고 물었지. 그들은 나에게 버스를 함께 타는 것을 환영했어. 버스를 타는 동안 그들은 나에게 공짜 과자와 음료수를 잔뜩 줬어. 한국에서 최고로 환영받던 순간이었어. 조용하게 하는 착한 행동들은 매우 한국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한국에서 나의 경험은 놀라웠고 그들이 외국인을 돕고자 하는 엄청난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우리가 처음 대화한 사람은 공항 지하철역 노인이었는데 영어로 수다를 떨고 싶어 했으며 아주 유창했어. 나는 자전거 사고로 인해 턱이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여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어. 심지어 핸드폰도 없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럼에도 영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 친절한 한 남자가 나를 물로 씻어준 뒤 병원 2곳이나 들려 더 나은 곳에서 다친 곳을 꿰맬 수 있도록 해줬어. 엘리베이터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동안 그리고 내가 집에 갈 때까지 같이 있어줬어.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다시는 못 봤다. 내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는 이유는 한국인이 그립기 때문이야. 나는 고려대에 유학 중이었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고 언덕 위로 걸어서 가야 했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옷이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어. 그런데 한 나이 든 여성이 나와 우산을 함께 쓰기 시작했고 우리의 길이 갈라질 때까지 같이 걸었다. 이미 흠뻑 젖어서 우산의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내가 두렵고 외롭다고 느끼는 것을 막아줬어.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적 안정과 기쁨으로 벅차올라. 그녀에게 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딜 가든 사람들은 나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그것은 너가 못 먹고 다닐 것처럼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나도 집 주변 불쌍한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거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던 지갑을 카페에 두고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대 맡겨 놓았더라고. 심지어 돈이 사라지지 않았어. 놀라운 경험이었지. 한국은 혼자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나라임에는 틀림없어. 누군가 한국은 어떤 나라냐고 묻는다면 가장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온 지 6년이 넘었지만 나는 여전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것을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그리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